지금 여러분께서는 신나게 돈 버는 매일경제TV 돈벌자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짚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9달 만에 26,000달러를 넘기도 했는데요. 이 SVB 사태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 네네. 돈벌자 전 출연진에게 동일한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에디터님께 돈이란 뭘까요? 저는 돈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돈은 어찌되었건 돈이다. 네, 네. 코인 쪽에 코인 담당 에디터니까 네. 코인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인은 돈은 아니다. 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코인 담당 에디터라는 네네. 게 어떤 건가요? 되게 전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코인에 대한. 예. 코인이라는 게 이제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나타난 새로운 자산이라고 이제 다들 이제 인식을 하시고 평가를 그쵸. 하고 있는데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 자산이고, 특히나 주식은 이제 대표적인 투자 자산인데, 코인 같은 경우도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종류의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 자산과 그다음에 새로운 이 적용되어 있는 첨단 기술을 모두 좀 알아야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이 두 분야에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신뢰하면서 이 코인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돈 버는 게 쉬울까요? 아닐까요? 돈 버는 건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떠십니까? 저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돈 버는 게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 혹시나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네, 돈벌자에서 돈 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사실 진짜 장안의 이슈인데 이 김용영 에디터께서 매일경제 엠블록 레터에다가 이 금융위기 대안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오를까 이런 기사를 쓰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좀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왜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사실 은행 파산이라는 게 정말 공포스러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네. 이 주식 회사가 망했다 또는 뭐 주식이 상장 폐지됐다 이런 것보다 은행 파산이라는 거는 전체 어찌 보면 경제와 전체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위기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코인도 어찌 보면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에 분류를 하자면 위험 자산에 속하는 분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막 올라가고 있어서.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코인 시장도 좀 움찔했어요. 네. 예, 움찔하고 비트코인도 움찔했는데, 그런데 이 코인 시장도 그래서 특히나 이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그 전에 실버게이트 은행이 이제 자발적 청산에 들어갔었죠. 실버게이트 은행이 이제 코인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은행이어서 이 실버게이트 은행은 자발적 청산 때 좀 움찔했었었는데, 네네. 하지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이제 뜯어보니 코인 시장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이 나오면서 좀 안도 심리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은행 파산이라는 이런 금융위기 우려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은 사실 대체 자산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요. 대체 자산군에 속하는 자산들이 좀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도 역시 그에 맞춰서 투자 매력이 상승해서 좀 오른 게 아닌가.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코인 시장도 지난주에는 비상 경보가 울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주말에 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이탈, 언패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서 네네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스테이블 코인, 언패깅 둘 다 영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가 뭐 첨단 기술 분야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바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는 소리야? 이러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스테이블 코인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사전적인 정의 딱 그대로입니다. 안정된 코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좀 더 이제 풀어 말씀드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가격이 엄청 크게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주식이나 뭐 이렇게 삼성전자를 6만 전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네. 그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코인의 굉장히 문제점,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 가격 변동성인데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1달러에 이제 가격을 고정시켜서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1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코인, 뭐 이렇게 딱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테더라는 회사가 발행하는 USDT라는 코인이 있고 서클이라는 회사가 발행하는 USDC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1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1달러나 아니면 1원 같은 이런 법정 화폐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다들 발행을 하죠. 네. 하지만 여기는 역시나 코인이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도 일반 회사가 발행을 합니다. 당연히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고 또 그만큼의 이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말씀드린 언패깅, 두 번째로 말씀드린 언패깅인데요. 네. 역시나 가격 영어입니다. 이탈. 네. 역시나 영어인데 언패깅은 이제 풀어보면은 이제 가격 말씀해주신 가격 이탈이 되는데 이 가격 이탈이란 건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달러의 가격이 고정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안정된 코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1달러와 이렇게 매칭되는 건 또 아닙니다. 어쩌되었건 이게 코인이고 돈이 명확하게 말씀드린 돈이 아니니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달러 가격이 고정돼 있어야 하지만 이 가격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식에 따라서 각 다른 이유로 1달러에 고정이 돼야 되는 게 뭐 1.1달러가 되기도 하고 0.9달러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고정가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만약 1.1달러, 1달러짜리 코인이 1.1달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저 코인이 1.1달러가 됐네? 그런 사람들이 다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좋죠. 시장에서는 사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자산과 그 가격은 오르죠. 네. 1.1달러가 1.2달러가 됩니다. 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말에 따르면은 1.1달러, 1달러 내려야 해요. 어, 여기서 뭔가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뭔가 이게 그렇군요. 발생이 돼서 네. 시장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역시 충돌이 사고가 발생하죠.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점점 맞습니다. 내려가면. 네.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언패깅이 굉장히 큰 사건인 거고요. 주말에 그래서 지난주 주말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USDT, USDC 중에서 USDC에서 이제 언패깅 이슈가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주말에 0.85달러로 이게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언패깅으로 인한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올라갔는데 사실 이 언패깅 사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5월 달에 발생한 그 테라 몰락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테라 몰락 사태의 시초를 이제 제공한 것이 바로 테라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의 언패깅입니다. 이게 단 하루 만에 0.8달러로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네. 0.8달러 떨어지는 거를 결국 회복을 못 시키다 보니까 2주 만에 0.01달러가 됐습니다. 어휴. 1달러가 0.01달러가 돼서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무서운데요? 예, 네. 10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음.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사장돼 버린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태가 발생한 건데 따라서 이런 언패깅이 이미 작년 5월 테라 사태라는 무시무시한 사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공포의 단어인데요. 지난 주말에 잠깐 그 일이 발생을 해서 또 모든 이제 코인 관련된 분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다행히도 작년 주말을 넘어서 이제 0.997달러 이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패깅 이슈는 좀 잠잠해졌다고 보실 수가 그렇군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에 정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언패깅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게 또 시작될 여지가 있을까요? 주말에 발생한 이제 USDC 언패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그 실리콘밸리 은행과 실버게이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특히 실버게이트 은행에 관한 건데요.
이 USDC를 발행하는 곳이 서클이라고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이 1달러가 1.1달러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달러가 되면 이게 자동으로 1달러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담보 기반이라고 해서 1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에 여기에 정말 실제 그 실물 1달러를 매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1달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실제 연결된 건 1달러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 1.1달러를 가지고 바꿔줄 때 1달러밖에 안 줘요. 이러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어차피 산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쵸. 자연스럽게 팔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담보가 되어 있는데 USDC의 서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는 담보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즉 USDC 한 1달러 가치 USDC 1코인을 가지고 이를테면 서클에 가면은 서클이 1달러를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다면은 1달러를 주기 때문에 1달러 어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서클이. 네. 이 현금 내지는 채권인데 이거를 서클이 굉장히 많은 규모를 은행에 맡겨놓고 있는데 그중 일부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겨놨다는 맡겨졌다는 소문이 돌아서 원폐기이 발생했던 겁니다. 아.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알려진 게 총 서클의 담보 중에 8% 정도에 해당하는 33억 달러가 USBV에 예치돼 있다라고 해서 원폐기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예금을 이제 정부에서 다 주겠다라고 해서 이 이슈가 잠잠해졌죠.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원팽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보 기반의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앞서 또 말씀드렸던 알고리즘 기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라의 UST가 알고리즘 기반인데 테라 사태 이후에 알고리즘 기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사장됐습니다. 이게 알고리즘으로는 도저히 1달러의 가치를 지킬 수 없다는 게 어찌 보면 테라를 통해 증명됐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래서 알고리즘은 사장되고 그나마 남아 있는 것들도 이제 담보를 섞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유지가 되는데 따라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언패깅은 담보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USDC처럼. 근데 USDC의 서클에서 이제 담보는 이제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이 됐고 USDC 테더 같은 경우는 예전에 테더의 이제 담보가 가격 변동이 심한 중국 회사채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때 이 테더의 가치가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과거 이슈고 이 부분도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불거진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네.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담보와 관련된 문제가 또 이건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라도 터진다면 네. 언패깅을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담보 문제만 아니면 그래도 위험의 여지는 적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금리가 멈추면요, 상승을 멈추게 되면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마 많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도 역시 위험자산에 속하다 보니까 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위험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거는 뭐 이 투자시장의 국론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면 역시나 위험자산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올해와 작년의 상황을 보면은 그 부분이 살짝 맞지 않는 경우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정말 미국의 긴축이 급속도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올해 1월 달에만 50%가 올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예,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동성과 비트코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현재 이제 발생한 어찌 보면 이 은행 파산으로 발생한 이제 금융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금융위기는 2009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탄생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한 금융위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의미가 크고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좀 찾아보신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이 금융위기가 중앙화된 은행들에 의해서 발생을 했었었고 그리고 역시 이 은행들을 중앙화된 중앙은행 정부가 이 보호를 해주고 이 유동성을 제공을 해서 네네네. 살려줬다라고 하는 이 문제 의식에 기반해서 나온 것인 만큼 과연. 네. 금융위기에 따른 반사 이익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 안전한 과연 피난처가 비트코인이 될 것인가? 과연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면 좋을지 짧고 굵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비트코인 매매 전략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일단 변동성을 제어하는 게 코인에 투자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다고 하면 이 변동성을 제어하는 게 사실 가장 첫 번째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 변동성 제어를 하는 가장 이제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분할 매매죠. 네. 차근차근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경우는 이제 평단가를 좀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고려하신 상태에서 그걸 감안하시는 게 가장 먼저이고요. 다음에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파산에 따른 이제 금융위기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꽤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도 이제 가치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네네. 금도 단기간에 급등했었는데 하지만 현재 이제 올해 이제 연고점을 26,000달러를 최근 넘겼어요. 그 네네네. 이후에 지금 24,000달러가 돼가고 있는데 네. 이제 일단 상향 도약이기 때문에 조금 매매 주의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벌자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네, 다음 시간, 내일 11시 11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